한인타운 남쪽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해 LA 경찰국이 오늘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우체국 메일박스에서 수차례 우편물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미끼를 이용해 절도범들을 체포하는 데 기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남가주 지역 해변가 11곳의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며 수영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압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남쪽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해 LA 경찰국이 오늘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를 공개 전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남쪽 후보와 맨체스터 애비뉴가 만나는 곳의 한 주유소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한 대의 SUV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출구 쪽으로 나가는가 싶던 차량이 멈춰서고 차에서 누군가가 내리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 차량 뒤편 문을 열고 후드에 복면을 한 덩치 큰 사람이 내리더니 주유기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반대편 카메라에서는 또 다른 총격범의 범행이 생생히 잡혔습니다. 차량 뒤편 오른쪽 문에서 내린 복면 남성은 막 가게에서 나온 남성을 향해 수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포착된 총격 범행 시간은 단 4초. 범인들이 차에 올라탄 직후 차량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총격을 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32살이었던 마쿠에트 디온스카 주니어는 4자녀를 둔 아빠로 당시 자녀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밖으로 나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다 총기 공격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가 총상을 입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LA 경찰국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더 이상의 단서가 없자 오늘 해당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총격범은 2명, 차량을 운전한 공범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SUV 차량과 함께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50,000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토렌스의 한 가정집에서 $400,000 상당의 도난 물품이 발견됐는데 아버지와 딸인 부녀 절도단이 훔친 물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절도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 7월 30일 토렌스의 한 가정집에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현장에서 $400,000 상당의 훔친 물건들과 작물을 처리하는 41살 호세 쿠아드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훔친 물건을 쿠아드라에게 넘긴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46살의 조니 코르테스와 28살의 폴라 코르테스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부녀 지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녀가 물건을 훔쳐 쿠아드라에게 작물을 넘기면 쿠아드라는 노점상이나 온라인 등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녀 절도단이 여러 지역 소매업체에서 $10,000 이상의 상품을 훔친 혐의가 적용됐고 추가 범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메일박스에서 수차례 우편물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미끼를 이용해 절도범들을 체포하는 데 기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물 도난 피해를 자주 당하던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의 작은 열쇠고리를 우편물에 넣어 다시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모르는 우편물 절도범이 그녀의 우편물을 훔쳐갔고 이를 확인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추적한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타바바라 쉐리프국은 위치 정보로 용의자를 찾아가 도난 우편물 등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성의 우편물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도 상당수 훔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쉐리프국은 절도 용의자 2명이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도난 수표와 타인의 신용카드 소지 등 신분 도용과 음모 혐의로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또 다른 용의자는 같은 혐의에 더해 한 건의 강도 혐의도 받고 있어 수배 중인 인물로 4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쉐리프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험하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고에 체포를 도운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셔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김 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 카운티 법 집행기관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밋 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 콜로라도 검찰, 서밋 카운티 911 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수사팀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이들과 접촉해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0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합동수사반은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성매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현재 서밋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서밋 카운티 제이미 피츠사이먼 국장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유롭게 대화할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와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더위를 피해 남가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국은 일부 해변에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 입수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수질 검사 결과 일부 바닷물의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아 입수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입수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들은 LA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타모니카 피어를 포함해 패러다이스 코브 등 모두 11곳입니다. 입수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은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에서는 수영과 서핑, 물놀이 등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9월의 금리가 얼마나 낮춰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의사록에선 투표 전 여러 위원들이 7월에도 금리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고용 목표 달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이대로 간다면 9월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시각대로 미국 고용 상황이 당초 발표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고용 집계를 수정하면서 연간 고용 증가폭을 종전보다 81만 8천 명 낮췄습니다. 한 달 평균 6만 8천 명꼴입니다. 내년 초 확정치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하향 조정폭은 2009년 이후 가장 큽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금리 인하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think we're going to be in an environment where we're going to get probably 75 basis points worth of cut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The big question is it 25 in September or 50? 이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긴 했지만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경제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있을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압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애톰의 압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 총 3만 1,900여 건의 압류가 신고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5%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300여 건의 주택 압류 신고가 신고된 캘리포니아에서는 370건의 주택 압류가 완료돼 전월 대비 압류 건수가 14% 증가했습니다.
리버사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2,500여 건의 주택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LA는 689건의 주택 압류 절차가 시작돼 이 중 97건의 절차가 완료돼 주택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 피자 가게 종업원이 목줄도 채우지 않는 개와 함께 손님이 매장으로 들어오려 하자 출입을 막았다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 직원이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인 핏불을 데리고 들어오는 고객에게 매장 안에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손님이 해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함께 있던 개가 종업원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격을 받은 종업원은 중태에 빠졌으며 견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월요일 밤 10시경 맨해튼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의 이스트 19스트리트 피프 애비뉴에 위치한 로마 피자 가게에서 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타이샤온 왓슨이 입장을 제지당한 직후 카운터 뒤로 들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은 피프 애비뉴 인도까지 번졌고 그때 가해 남성의 맹견인 핏불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왓슨은 그를 밟고 머리를 때렸다며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의식을 잃었고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숨졌다고 생각한 뒤 폭행을 멈췄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은 맹견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앉아 경찰을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5세의 왓슨은 2008년 도난품 불법 소지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핏불은 뉴욕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맡겨졌으며 안락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드론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방공망에 격추되고 맙니다. 현지 시각 21일 모스크바 시장은 새벽 모스크바 지역에 출몰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11대가 요격됐다며 드론을 이용한 공격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러시아 최서북단 무르만스크도 드론 공격을 받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고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한 텔레그램 채널은 전날도 무르만스크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며 격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드론이 최대 2,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무르만스크까지 거리가 1,800km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세임강 다리를 잇따라 폭파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엔 부교까지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엔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공격에 서방 무기를 사용했다는 첫 공식 언급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보당국은 이미 쿠르스크 기습작전 준비가 미국과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르스크 작전에 관여한 부대들이 영국과 독일에 있는 훈련소에서 전투 조정 훈련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이번 기습이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엠폭스가 동남아, 남미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실 불빛만 밝힌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남미 아르헨티나 당국에 의해 격리된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입니다. 선원 중 한 명에게서 엠폭스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검역 강화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선원에 대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동남아도 비상입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엠폭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ปรากฏว่าเป็นผลลบนะครับแล้วก็ตรวจฝีดาษวานอนไทป์ 1B เนี่ยปรากฏว่าผลไม่ชัดเจน
이 환자는 아프리카를 여행한 뒤 중동 지역을 경유해 지난 14일 태국에 왔습니다. 다음 날 증상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는데 엠폭스 의심 판정을 받은 겁니다. 태국 당국은 이 환자를 격리하고 비행기 등에서 접촉한 40여 명에 대해 추적 관찰에 나섰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나온 엠폭스 확진자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동남아 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는 코로나19만큼의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pox is not the new COVID. Regardless of whether it's Mpox clade 1 behind the ongoing outbreak in East Central Africa or Mpox clade 2. 그러면서 2년 전에도 엠폭스를 차단했다며 국가 간 공동 대응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로스코요테스 골프장에 긴급 월 회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한인들의 2차 대규모 집회가 감행됐습니다. 긴급 월회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로스코요테스 컨트리 클럽 한인 회원들의 집회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300여 명의 한인 회원 클럽 KMC 멤버들은 붉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골프장 운영사인 AGC 퇴출을 외쳤습니다. KMC 회원들은 로스코요테스 골프장 운영사인 AGC가 올해 초 월 회비를 약 13% 인상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월 회비를 최소 33% 이상 추가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연회비가 연체된 모든 회원들에게 골프장 예약과 골프카트, 식당 사용 등을 모두 금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이 반발하자 AGC는 회원들의 집회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이 아닌 회원권 정지 또는 박탈과 민사 벌금 등으로 협박했다고 KMC는 밝혔습니다. 한편 AGC는 룰에 의해 회원비를 인상할 수 있고 다른 골프장과 비교해 회원들의 라운딩 횟수가 많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의 전체 회원은 6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90%가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봇택시의 유료 운행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는 지난달 기준 주당 유료 승차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LA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유료 운행 서비스는 주당 5만 건이었는데 2개월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대부분 지역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1,48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한 결과 웨이모 무인 택시는 사람 운전자보다 부상을 초래하는 충돌은 3.5분의 1, 경찰에 신고된 충돌은 사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시작한 웨이모는 700대의 차량으로 유일하게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